국내에서 항생제 내성을 지닌 이른바 슈퍼세균, 즉 CRE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해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건당국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카파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 신고 건수는 총 42,82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집계치인 38,405건보다 11.5% 증가한 수준이며 CRE를 전수감시 대상에 포함한 2017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감염자의 80% 이상을 차지해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RE 감염증은 카파페넴계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전수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뒤 그해 5,717건을 시작으로 2022년 35,54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신고 건수가 약 3.6배로 폭증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7년 37명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올해 6월 최종 집계되지만 이미 1월과 6월 사이 43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연간 기준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RE 감염증은 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균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 등을 매개로 전파됩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효능을 발휘하지 않아 치료가 까다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항생제 오남용 사례도 여전히 많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 감염증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2021년 기준 여전히 OECD 평균의 1.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2002년 73.3%에서 2022년 32.4%로 줄어드는 등 개선 양상을 보였으나 2023년 독감 유행 등의 영향으로 41.4%까지 다시 상승해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렌트는 중앙 서버 없이 이용자들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으로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각종 저작물이 불법 유포되는 주요 경로로 꼽힙니다. 경찰청 통계연부에 따르면 토렌트 사용이 포함된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21년 2,423건에서 2023년 9월 5,07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토렌트가 시더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토렌트에서 시더란 해당 자료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단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내려받으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 시더가 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파일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배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저작물 다운로드와 동시에 무단 배포가 이루어지다 보니 토렌트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시드 파일에는 자료를 주고받은 이들의 IP 주소가 남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언제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추적하기 쉽습니다. 이를 악용해 합의금 장사를 벌이는 브로커들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부 꾼들은 시드 파일을 인터넷에 뿌려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저작권자 명의로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명확한 기록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 이용자들은 대부분 합의를 택합니다. 친고죄인 저작권법 특성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소로 수사도 중단되고 처벌 이력도 남지 않으니 이용자 입장에선 무조건적인 합의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토렌트 이용자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정작 시드 파일을 애초에 유포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처벌을 비켜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시드 파일 자체엔 저작권이 걸린 실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토렌트 이용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드 파일을 저작권 침해 의도가 있는 배포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나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거의 절반에서 집안 침하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 지역에만 약 2억 7천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안 도시들은 침하 속도가 더 빠른 편이라 지난 2023년 6월 텐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져 건물이 기울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지하수 채취와 빠른 도시화가 집안 침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밀집된 고층 건물과 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토양을 압축하고 지하수를 뽑아낸 후 생긴 빈 공간이 무너져 침하가 가속화되는 구조입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 82곳 가운데 45%가 연간 3mm 이상, 16%는 10mm 이상의 빠른 침하를 겪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이미 1920년대 이후 3m 넘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100년 내에 중국 영토의 26%가 잠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집안 침하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 해안 도시와 네덜란드, 멕시코시티 등에서도 침하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심각한 침하로 인해 수도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해안 지역 침하가 두드러져 세계 99개 도시를 조사했을 때 침하 속도가 가장 빠른 20개 도시 중 17곳이 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우 지하수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공업 주거 지역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 특징입니다. 스페인 지질광업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34개국에 걸쳐 약 200개 지역에서 집안 침하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지구 표면의 8%가 가라앉아 최대 6억 3,500만 명이 거주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성장과 지하수 남용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